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그린란드 갈등과 관세 우려가 일정 부분 조속히 진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 속도는 우리 기대보다는 다소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단순히 악재 해소 이후 반등 실패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구조를 재정렬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상황과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이슈를 협상으로 풀고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주요 유럽 국가들의 예고했던 관세도 철회하면서 시장이 긴장을 빠르게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결국 강경책에서 물러선다 이런 인식이 강화되면서 정책 소음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타코 트레이드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을 위한 3자 회담에 합의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시경제 지표도 어제는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3분기 GDP가 4.4%로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11월 근원 PCE와 전품목 PCE가 모두 다 전월 대비로 안정화되면서 성장은 견조하고 물가는 완만한 이상적인 조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불확실성과 이 갈등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미국과 나토 간의 그린란드 관련 서면 합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4,9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비트코인이 금 대비로 극심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금이 지정학, 통화, 정책 리스크에 대비해서 실물 안전자산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특히 미 국채 매각 시 보복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유럽 연기금이 미국 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일부 국채를 매각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협상 기대에 따른 위험 선호 회복이 나타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탈달러, 탈미국 자산 흐름과 안전자산 선호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들이 강해지면은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금과 은 다음으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들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95%로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6월과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는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현재 시장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경제위원회의 케빈 헤셋이 독주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무려 6%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케빈 헤셋은 자신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원이 가장 높은 가운데서 블랙록의 CIO인 릭 라이더가 빠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거시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경로와 정책 기조 그리고 연준 리더십까지 모두 다 유동적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요소들이 다 종합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관망과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온체인 지표는 약세 시그널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바닥 구간에 가까워지고 반등의 여지가 살아있는 시그널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석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의 순실현 손익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2023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즉 단기 투자 심리가 뚜렷하게 위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실현 수익의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크립토컨트 주간 보고서는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강세장의 초입보다는 후반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이브코인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3일 동안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14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출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관망과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순유출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정체도 함께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체인 유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가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공급의 70%가 형성한 평균 매입 단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선인데요. 그만큼 반등 시마다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등하면은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 추세는 상승보다 조정이나 횡보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81.1K와 98.4K 사이에서 박스권 내에서 횡보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인 98.4K와 심리적인 저항선인 100K 구간에 두터운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요 모멘텀이 뚜렷하게 회복돼야지 이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수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즉 특히 기관들의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연기가 된 시장 구조 법안에 있습니다. 규제적인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약세 시그널과 관련해서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에 여전히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과 단기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들은 꾸준히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고래 보유량은 오히려 증가한 점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국면이 분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축적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은 흔들리고 있지만 큰 자금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차분히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는 전환기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샤프 비율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역사적으로 대규모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저점 수준에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점점 유리해지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샤프 지수가 0 위로 상승해서 유지되는 순간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드릴 내용은 창펑자오가 X에 남긴 글인데요. AI는 당신을 실직자로 만들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더 이상 직업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개인의 경제적 자립,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해서 장기 보유를 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은퇴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릴지 아니면 조정에 더 무게감이 실릴지를 기관 전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온체인과 기업 실적,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파이 지표까지 동시에 개선이 되면서 사이클상 구조적 바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년 4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갤럭시 디지털의 CEO입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현재 단기적인 거시 변수에도 불구하고 ETF 그리고 월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중장기 상승 구조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의 CEO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로 진입을 했고 향후 연 40% 성장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RWA 토큰화를 제도권 금융이 직접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 축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6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벽과 매도벽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매수 매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두텁게 매수벽이 형성된 구간은 86K이고 가장 매도벽이 두터운 구간은 100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구간이 핵심적인 지지이자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일정 부분 매수 이후에 관망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은 매도 이후에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문량은 매도가 월등하게 우위를 보이다가 현재는 일정 부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 수요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물 ETF 흐름도 제가 코멘트를 통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7억 700만 달러 이상, 즉 한화로는 1조 300억 이상 순유출이 이루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자 지난 2개월 내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3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갈등의 봉합으로 전날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52평선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52평선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0K를 상방 돌파한 이후에 52평선과 22평선을 회복해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더 큰 하방 압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RSI는 이평선과 중립 구간을 하회해서 40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는 데드크로스 이후에 약세 국면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간 옵션 마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있는 98.4K와 심리적인 핵심 저항선인 100K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구간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본전만 찾자라는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언제든지 반등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